그래서 요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동적 배열을 쓰긴 쓰는데 자바에서 쓰는데 용량을 10으로 고정해 놓을게요. 10으로. 그러니까 우선 동적 배열 기법을 적용을 안 하겠습니다. 동적 배열 기법을 적용하지 않고 용량을 10으로 고정해 놓는다. 그러면 최대 몇 개만 저장할 수 있어? 10개만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상태로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은 그냥 용량을 10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동적 배열로 바꿔 볼게요. 그건 뭐 바꾸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 정수를 저장하는 그런 자료 구조를 늘 먼저 만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이 자료 구조를 범용 자료 구조로 바꾸는 것도 이제 처음에 좀 해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요 첫 번째 버전은 각 메소드를, 각 연산을 독립적으로 만들 거예요. 즉 코드가 중복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연산 만들다 보면 요 연산에도 필요하고 요 연산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코드 중복을 제거해서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 만들어요? 각 연산을 그냥 독립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코드 중복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만들겠다는 거고요. 비정렬 리스트니까 당연히 중복을 허용하는 거예요.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고려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쭉 보면은 항상 봤듯이 용량 정보, 크기 정보, 배열 정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자료 구조, 배열 기반할 땐. 근데 이 버전에서는 capacity라는 걸 안 쓰고 max라는 것만 써서 용량을 10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를 했는데 기본 생성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요 세 개가 여기서 다 초기화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뭐냐면은 초기값 목록을 받는 그런 생성자예요. 내가 1, 2, 3 뭐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를 내부적으로 배열로 자바에서 처리하는데 용량이 10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12개를 나열했어. 그럼 12개를 다 저장 못 하겠죠. 그래서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지를 이제 맥스와 얘 렌스 중에 더 작은 거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init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초기값에 나열된 데이터를 아이템스로 num 아이템스만큼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열된 거를 내가 만든 배열, 자료 구조가 유지하는 배열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기본 생성자는 여기까지는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이제 C++는 요거 말고도 물론 얘는 이제 C++ 버전에서는 정적 배열을 쓰기 때문에 빅5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동적 배열로 가면은 빅5를 C++ 버전들은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밑에 가서 요 isempty부터 하나씩 만들겠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죠. isempty는 뭘 비교하면 돼요? num items가 0이면 empty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동적 자료 구조는 isFree라는 메소드가 필요 없어요. 근데 얘는 10개로 용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필요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만드냐면 num items가 뭐가 되면은 꽉 찬 거예요. max가 되면 꽉 찬 거겠죠.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겠지. 예. 그 다음에 사이즈 정보는 이제 num items를 반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자료 구조 만들 때 크기는 num items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배열은 items라는 이름을 쓸 거예요. 그거를 자바에서도 파이썬에서도 C++에서도 항상 똑같은 이름으로 쓸 겁니다. 근데 자바는 실제
그 메소드 이름과 멤버 변수 이름이 같아도 돼요. 그래서 size라는 멤버 변수를 써서 이제 크기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모든 언어를 통일하다 보니까 num 아이템 쓴 거고요. clear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clear는 스택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우는 게 아니라 num items를 0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는 안 만져도 돼요. 물론 얘를 뭔가 하기 위해서 그 각각에 있는 것들을 비우거나 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굳이 안 한다. 그 다음에 getSet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getSet 말고도 추가적으로 더 만들 수 있는데 얘네들은 색인 기반 연산이에요. 색인 기반. 그러니까 색인을 받아서 뭔가 연산을 만드는 거예요. 색인 기반. 그래서 자바는 배열의 최대 용량이 정수 크기만큼이에요. 맥스 인테저만큼이에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배열의 색인도 int 타입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int로 인덱스를 받는데 이제 C++에서는 저거를 size t로 받겠죠. size t로 받으면 양수가 음수는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음수도 올 수가 있죠. 그래서 if 여기서 제가 구현할 때는 뭐 요 예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자세히 안 쓸게요. 번거로우니까. 우선 get 이 색인 기반 연산에서는 다 뭐가 필요해? 그 주어진 색인이 유효한 범위 내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지. 그래서 get은 그 색인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반환해 주는 연산이에요. 그래서 색인이 유효한지 보고 색인이 유효하면은 그 인덱스에 있는 거 반환해 주면 되겠고, set은 똑같이 하면 되죠. 똑같이 색인 범위가 유효한지 보고 유효하면 인덱스에 있는 인덱스의 그 위치에다가 아이템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색인 기반 연산은 getSet 말고 또 뭐가 있을까? set 말고 insert라는 걸 만들 수도 있죠. 인서트를 만들면은 그 색인에다가 얘를 넣으면서 기존에 있던 애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뒤로 당겨 밀어줘야 되겠고, remove도 색인 기반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특정한 색인에 있는 거를 삭제해라.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애들 하나씩 앞으로 당겨오면 되겠죠. 그거는 여기서 안 만들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통 실습 시험으로 내가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만드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어쨌든 색인 기반 연산들 이렇게 만들게 되겠고, 이제 자바에서는 getSet 이렇게 만들겠지만 C++나 파이썬에서는 그 연산자를 다중 정의해가지고 그 색인 연산자를 쓰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푸시백, 팝백, 푸시프런트, 팝프런트, 픽프런트, 픽백 6개의 연산이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맨 뒤에 넣는 거, 맨 뒤에서 빼내는 거, 맨 앞에 넣는 거, 맨 앞에서 빼내는 거 이런 연산들을 리스트 자료 구조들이 보통 제공을 해요. 근데 얘네들은 서로 간섭을 원래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만약 우리가 보장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푸시백하고 팝백을 하면 푸시백 했던 게 나와야지 팝 맞는 거죠. 뒤에 넣고 뒤에서 빼면은
뒤에 넣었던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장해 주려 그러면 저장돼 있는 애들의 순서를 유지시켜 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이게 서로 잘 맞물려서 동작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pushback, popback, push front, pop front는 서로 이제 그 관련돼서 동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푸시백은 항상 되나? 용량을 우리가 10으로 고정해 놨기 때문에 is full이면 안 들어가죠. 그래서 맨 뒤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num items를 증가시켜 주면 돼요. 팝백은 얘는 거꾸로 is full일 때 못 주는 게 아니라 is empty일 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is empty면 num items에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num items 마이너스 1 위치에 있는 거를 반환해 줘야 되겠죠. 반환해 주고 num items가 하나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 줄에 안 하고 임시 변수 안 쓰고 하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num items를 먼저 하나 감소시키고 그 위치에 있는 걸 반환해 주면 돼요. 그래서 pushback, popback 둘 다 보면은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O, 1에 할 수가 있죠. 항상 일정한 시간에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열 기반 리스트를 쓸 때는 주로 요 연산 갖고 프로그램 해야 되는 거예요. 푸시백, 팝백. 근데 푸시프런트, 팝프런트는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푸시프런트는 똑같이 isFree 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0번째 있는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기존 데이터를 뒤로 하나씩 옮겨야 되잖아요. 음? 이런 식으로 뒤에서부터 하나씩 뒤로 옮기면 되는 거죠. 옮기는데 이것도 뭐 코딩하는 방법도 num-1하고 i 플러스 i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더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요거를 C++로 만들 때는 사이즈 t를 쓰게 되면은 이제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범위를 잘 보고 I 할지 I 플러스 1 I 할지도 그 내가 사용하는 타입이 뭐냐를 잘 보고 하셔야 돼요. C++ 할 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items 0에 아이템을 넣고 이렇게 되면 끝났나? 뭘 해줘야 되죠? 삽입했으니까 늘 뭐가 들어가야 돼? num items가 하나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꽉 찼는지 보고 꽉이 안 찼다. 그럼 하나씩 뒤로 옮기고 그다음 맨 앞에다가 주어진 데이터를 넣고 아이템 수를 하나 증가시켜 주면 돼요. 팝 프론트는 앞으로 쭉 당겨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마찬가지로 num 아이템수를 하나 감소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덮어 써버려가지고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반환해 주려면 이런 식으로 임시 변수에다가 0번째 거를 잠깐 놓았다가 앞으로 하나씩 당기고 감소시켜주고 그 레트를 반환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 때에도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먼저 하세요. 얘는 팝 프론트는 총 n개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n-1개를 앞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n-1개. 그리고 푸시 프론트는 n개가 저장되어 있는데 하나를 추가하는 거니까 n개를 뒤로 옮겨야 돼요. n개를. 그러니까 그 옮길 때 뒤로 옮겨야 되나 앞으로 당겨야에 따라서 이제 시작 위치가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맞게끔 내 생각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초점은 개수를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현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이트 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사이트를 쓰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내가 쓰는 언어에 내가 쓰는 타입이 뭐다. 언사인드다 아니다. 이제 옮겨야 되는 게 개수가 몇 개다.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여기는 아니구나.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픽 프론트와 픽 백은 empty일 때는 둘 다 안 돼야 되겠고요. 픽 프론트는 0번째 거,
픽백은 너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맨 뒤에 거를 반환해 주면 돼요. 얘네들도 5원. 근데 요 푸시 프론트와 팝 프론트는 5원이 아니라 5n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내가 자주 쓴다. SD 벡터 쓰는데, 어레이를 쓰는데 자주 쓴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뭔가 비효율적인 연산 갖고 내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면 자료 구조를 바꾸든지 아니면 생각을 바꾸든지 뭔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find는 얘는 비어있으면 찾을 필요 없죠. 근데 그 비어있은지 is empty를 보고 굳이 예외를 발생시킬 필요는 없죠. 예외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다른 방법 말고는 수단이 없을 때 예외를 발생시키고요. 다른 게 가능하면은 예외를 발생 안 하고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뭘 검색했는데 어차피 비어 있으면 false를 줘도 논리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죠. 없는 거잖아. 비어 있는데 3이 있어. 그러면 없다. 그럼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외를 발생시킬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is empty를 검사해 가지고 if is empty면은 return 요 코드를 추가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코드를 추가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줄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검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is empty를. 근데 얘가 꼭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코드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지 한번 봅시다. 얘는 선형 검색할 수밖에 없죠. 비정렬 리스트니까 데이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앞에서부터 검색하나 뒤에서부터 검색하나 뭐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앞에서부터 검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if is empty가 없어요. if is empty가 없으면 이 반복문이 어떻게 될까? 빈 상태야. 그럼 num items는 얼마예요? 0이죠. 0이면 이 반복문 실행돼? 안 돼? 안 되고 바로 여기 가죠. 그럼 얘가 있으나 없으나 성능이 이렇게 차이 날까? 뭔가 단축이 돼요? 없을 때 막 어차피 n번 해. 그럼 뭔가 있는 게 좋겠지만 얘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굳이 뭐만 늘어나? 줄수만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뭔가 얘는 예외적인 상황은 빈 상태네. 그럼 빈 상태 먼저 검사하겠다. 그럴 필요가 꼭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고 그걸 검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겠다 그럼 넣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조기 종료시키기 위해서. 근데 넣어봤자 뭐 라인 수만 늘어나고 별로 효과가 없어. 그러면 안 넣는 거예요. 안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넣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실행을 해봐야 돼. 계속 실행을 해가지고 뭔가 에러가 나나 안 되나 테스트 계속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테스트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거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원래는 한 함수 만들 때마다 테스트를 돌려서
그게 통과가 돼야 되는 테스트는 잘 통과되는지 보고 통과가 안 되면 그 메소드부터 수정해서 통과가 되게끔 만들고 다음 메소드 구현하고 그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뭐 그냥 거의 답을 뺏기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실행을 근데 나중에 한번 실행했더니 또 틀릴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remove first예요. remove first, remove all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중복을 허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remove는 데이터를 줘서 삭제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주지 않고 어떤 기반의 삭제 연산을 제공할 수 있어요? 색인 기반 삭제 연산을 제공할 수도 있죠. 근데 얘는 색인 기반 삭제 연산이 아니야. int item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데이터를 찾아서 삭제하는 거예요. 근데 remove first는 보통 앞에서부터 찾아서 제일 먼저 만난 애를 삭제하는 거고 remove all은 똑같은 애를 여러 개가 있으면 다 지우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러면 얘는 찾아야 되겠지. 찾는 건 위에 대충 만들어놨으니까. 요게 찾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찾았어.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위치 뒤에 있는 애들을 앞으로 다 당겨 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될까? 앞으로 하나씩 다 당기면 다 당겼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num items를 항상 그러니까 팝, 뭐 푸시는 개수가 늘어나는 거고 팝은 개수가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remove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찾아서 삭제를 하면은 그만큼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갈 필요 없죠. 여기서 끝내면 되잖아. 그렇죠? 여기서 return을 해도 되고 break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만들 때도 지금 제일 먼저 덮어야 되는 애가 i번째 있는 애를 덮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거를 옮겨오는 거예요. 근데 j 플러스 1을 어디 것까지를 뒤로 옮겨와야 되냐면 맨 마지막 애를 옮겨와야 되는 거죠. 맨 마지막에. 그럼 맨 마지막에는 j 플러스 1이 언제 되냐면 num items 마이너스 1이 맨 마지막 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가면 그때가 j 플러스 1이 num items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범위도 많이 안 해보신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해요. 저런 거. 여기 막 이코로 들어가고 뭐 좀 다르고 num 아이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num 아이템스 되고 이게 이제 막 헷갈리고 막 맞나 틀리나? 그러면 개수를 잘 생각을 해보고 끝나는 위치 뭐 이런 거 잘 생각을 해보고 많이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실수 안 해요. 근데 처음에 실수한다고 이게 뭐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당연히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있거든요. 많이 해보면 돼. 해보면 돼. 그러면 remove first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remove all은 여기서는 return이 됐잖아요. return을 안 하고 계속 가면 되죠.
계속 가면 돼. 이렇게 되면 되나?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remove all은 하나 만나서 삭제하고 끝나면 안 되고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디서부터 봐? i 플러스 1 위치부터 봐요? i 위치부터 계속 봐야 되죠. 왜냐하면 뒤에 있는 걸로 땡겨 왔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있는 애가 또 지워야 될 애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살펴보는 거예요. 이 연산은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버전에서는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거를 개선해 볼 건데 이 경우도 자 여기서 보면 이 경우에 얘와 얘가 그러니까 반복문이 있는데 이 반복문은 넘 아이템한테 반복하는데 안에서 넘 아이템수를 막 바꾸고 있어요. 그럼 머리 아프죠. 원래는 우리가 포문을 쓸 때는 그 포문에서 색인 변수나 종료 조건은 내부에서 안 바꿔야 돼. 바꾸는 순간 가독성이 안 좋아요. 이해도가 떨어져요. 차라리 만약에 이런 애다. 그러면 그거를 포문이 아니라 화일문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아, 얘는 그 막 바뀌는 애다.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게끔 화일문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화일문으로 바꾸면 얘를 뭐 근데 나는 전혀 헷갈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가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i가 num itens보다 작으면은 끝내는 건데 항상 플러스 플러스 i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찾았으면은 i를 증가시키면 안 돼요. i를 아까 안 됐나 그럼? 아까는 고쳐야 되나? 아까 코드에서 고쳐야 될 것 같네. 어쨌든 헷갈려요. 이렇게 남 아이템수가 막 변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러니까 포문을 작성할 때는 그 포문에 있는 i 변수나 색인 변수나 그 종료 조건이 그 내부에서 바뀌게 되면은 처음에 내가 읽었을 때 오는 느낌이 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돌렸는데 뭐야? 네. 그러니까 여기가 자바에서는 이렇게 다 녹색으로 나타나면 다 통과된 거예요. 에러 없이. 우리가 녹색, 빨간색. 빨간색이 나와야 정상이고요. 처음에 돌리면. 그래서 이게 실패가 있는 거고 다 올바르게 구현하고 나면 이제 녹색 불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만든 버전인데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버전은 다음 시간에 하는데 뭐만 얘기하고 넘어가냐면 한번 쑥 훑어볼게요. 훑어보면서 어디가 코드가 중복되어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처음에 보시면 쭉 보면 여기 get, set도 요 검사하는 부분이 늘 중복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그 별도 함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get, set만 만들었지만 색인 기반 연산을 많이 만들 경우에는 색인이 유효한지 검사하는 건 계속 중복해서 나오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그 중복된 코드를 함수로 만들어서 모듈화 할 수가 있고요. 그거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부분이 여기에 보면은 왼쪽으로 당기는 거, 오른쪽으로 미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얘가 이제 푸시 프론트가 아니라 팝 프론트. 요 팝 프론트에서 앞으로 당기는 건 나중에 어디도 나와요? 리무브 할 때도 쓰이죠. 그래서 요 부분을 또 모듈화를 만들어 놓으면 필요할 때 여기서도 부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리무브 할 때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보면 find를 해서 찾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찾고 여기서도 찾아요. 그래서 그 어떤 애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부분 그것도 모듈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 모듈화하냐면 search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 search는 이 find는 있으면 true 아니면 false를 주잖아요. 근데 search는 있으면 색인 위치 없으면 -1 뭐 이렇게. 근데 -1 주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걔를 만들어 놓으면 요 find와 remove first는 아주 깔끔하게 또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move all은 remove first를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거는 지금 그 인플레이스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인플레이스가 아니라 추가 공간 하나 준다. 똑같은 크기의 추가 공간을 준다. 그런데 3이나 애를 다 지워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쭉 앞으로 가면서 3이 아닌 애만 계속 저장하면 돼요. 그러면 걔를 인플레이스로 바꿔버리면 하나에 가서 앞으로 가면서 그 아이템이 아닌 애만 처음부터 계속 저장하면 돼요. 그러면 한번 쭉 가면 끝나. 근데 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날 때마다 뒤에 있는 애들 다 땡겨오고 있죠. 이건 비효율적인 거예요. 만날 때마다 뒤로 땡겨올 필요 없이 처음부터 보면서 아이템이 아니면 그 위치에서 저장하고 아니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효율적으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내가 그 연산들을 이해해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성능도 개선하고 중복된 코드 제거해서 더 깔끔한 버전 만드는 거예요. 그 깔끔한 버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동적 배열 기능 추가하고 동적 배열 기능 추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범용으로 추가하게 되면은 실제 우리가 라이브러리에서 구현되어 있는 그 코드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코드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요 두 번째, 네 번째 버전, 또 다섯 번째 버전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